여러분들 대다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시나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듯 중개사를 믿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2018년 2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할 당시에 중개사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약 8,7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가 끊임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부 공부하는 건물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몇 차례 성공적인 중개를 해줬던 중개사를 믿고 평소보다 분석을 소홀히 했다가 손해를 본 썰인데요. 2018년 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보증금 5천에 임대료 240만원 정도 하는 분양가 5억 3천만원 정도의 분양상가 2개 호실을 중개사가 매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행, 시공, 분양의 경험이 많아서 분양상가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었고 평소 분양상가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역시 처음엔 이 제안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죠. 그런데 평소 몇 차례 성공적인 중개를 해줬던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래된 다른 층의 몇몇 호수들의 상가들이 감정가가 준수하게 나오더라, 은행 대출도 쉽게 많은 금액이 나올 테니 큰 부담 없이 투자해보시라 등등 계속적인 설득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몇 차례 성공적인 투자들로 신뢰를 얻고 있었던 중개사였기에 저희 측도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고 찾아보고 알아볼수록 중개사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도 많이 해보고 임대도 많이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분양상가의 가장 큰 문제인 임차인의 부재로 공실의 위험성을 아는 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중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꺼려하고 있었는데 중개사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이야기했더니 중개사가 너무도 자신있게 무조건 본인이 연 수익률 5에서 6% 정도가 될 수 있게 2개 호실 합쳐서 약 480만원 정도 월 임대료를 맞춰서 임차인을 구해주겠다. 혹시라도 몇 개월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며 절대 임차인이 안 구해질 수 없는 지역이라서 자신있게 무조건 임차인을 맞춰줄 수 있다고 어필하며 적극적으로 계속 매입 설득을 했고 상권 분석을 구체적으로 더 해보지 않은 채로 임차인 관련된 중개사의 제안들을 구두 약속을 받고 중개사의 말을 믿으며 이전비 포함 5억 6천만원 정도 되는 분양상가 2개 호실을 대출 넉넉히 잘 받아서 문제없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임차인 구인에 자신만만하던 중개사의 말과는 달리 첫 한 달간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대출이자만 지불했습니다. 임차인이 무조건 구해진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중개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 이야기했고 이런 상황이 길어져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넘어가고 1년 6개월 정도 되도록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결국은 수익률을 많이 포기해서 일단 임대료를 많이 낮추고 다른 중개사에게 맡기면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고 월 480만원 18개월 정도 공실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약 8,700만원 정도 기대 수입을 손해봤고 실제 수입 없이 대출이자만 약 5천만원 가량을 지불했습니다. 결국 중개사와는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몇 년간의 소송 끝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했던 부분인 공실로 수입 없이 지불한 대출이자 정도만 몇 개월 전에 변상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저희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직장인이 만약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상가를 수익률 등 중개사의 이야기만 믿고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월급으로는 매월 수백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허덕일 것이고
소송을 한다고 해도 몇 년간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최악의 경우엔 부동산 거래 한 번에 개인 신용이 망가지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면 인생의 밑바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고 다시 현금화 시키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투자 종목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많이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은 현금 흐름 계산을 잘해서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 실패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나 타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본인이 공부하고 많이 분석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매일 부동산 공부를 하며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로 힘들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조금 봤지만 또 한 번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이나 임장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실패 사례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투자의 성공적인 썰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성공 투자 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경기가 좋다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성공하고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만큼 성공의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도 성공의 기회는 언제나 있고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눈에 보이게 될 거고 그때까지 충실하게 목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보세요.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건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가 끊임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호 공부하는 건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